손흥민의 일정이 마침내 명확해졌습니다. 지난 8월 2일 한국에서 열린 뉴캐슬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작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선수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하며 올여름 10년의 동행을 마무리하고 팀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가대표 주장인 만큼 고향에서 직접 팬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이로 인해 런던의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과 제대로 이별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슈퍼노바 플랫폼을 통해 언젠가 반드시 토트넘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곧바로 수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팬들은 그가 다시 토트넘 유니폼을 입는 것이 아니냐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MLS는 겨울에 휴식기에 들어가고 유럽은 시즌이 한창이기 때문에 티에리 앙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단기 임대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런 추측을 즉시 차단했습니다. 그는 그런 생각은 현재 팀인 AFC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정확한 일정은 무엇일까요? 휴가를 마치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영국 언론은 손흥민이 곧 토트넘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안필드에서 열리는 리버풀전 홈경기에 맞춰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서 손흥민의 일정이 확정되었고 한국 시간으로 12월 10일 새벽에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프라하전에서 그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일정은 확정되었고 이제는 이틀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4일 아침 토트넘의 SNS는 또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손흥민이 런던 팬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손흥민은 자신이 이별을 발표했을 때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홈팬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건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9일에 런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함께했던 팬들, 동료들, 그리고 자신과 시간을 함께 보낸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복귀가야말로 비로소 온전한 작별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벅차오르는 하루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은 손흥민 본인뿐 아니라 클럽 전체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등장할 순간을 향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손흥민이 한국을 떠났다는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런던 경기는 화요일 밤에 열리며 이번 방문은 공식 일정이기 때문에 출발을 늦게 하고 도착 즉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즉, 화요일 낮 비행기는 거의 선택지에서 제외된 셈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혹시 비밀리에 출국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손흥민처럼 유명한 선수가 공항을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내내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자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그가 월요일에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항공편 일정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한항공 노선을 이용한다면 가장 적합한 비행기는 오전 10시 40분 출발편이며 런던 현지 시각 오후 4시쯤 도착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사 전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굳이 다른 우회 노선을 선택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출발 1시간 전쯤 한 팬이 공항에서 손흥민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출국장에서 사인해주는 모습까지 포착되었고 그는 약 15시간에 달하는 장거리 비행을 위해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런던을 향한 여정은 완전히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토트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클럽 내부 분위기는 매우 특별합니다. 손흥민을 위한 새 벽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공식 계정은 벽화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직접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작업 장소는 과거 해리 케인의 벽화가 그려져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2023년 5월 케인이 팀에 남을지 떠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던 시기 토트넘은 그를 클럽 역대 최다 득점자로 기리는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케인 본인이 현장을 찾아 사진을 찍을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지만 이적 시장이 열리자 그는 미네냉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토트넘 팬들이 느낀 상실감은 엄청났고 일부 팬들이 벽화를 훼손하려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클럽은 한동안 벽화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정확히 언제 제거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5년 5월 유로파리그 우승 퍼레이드 당시까지만 해도 케인의 벽화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토트넘이 한번 그린 벽화를 쉽게 지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손흥민을 위한 새로운 벽화를 준비하기 위해 클럽은 결국 케인의 벽화를 철거했고 그 자리를 완전히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해리 케인의 벽화가 손흥민의 모습으로 대체된 사실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토트넘이라는 집에서 손흥민의 위상이 이제 케인을 넘어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 런던에서는 누가 클럽의 진정한 레전드인가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 거센 논쟁이 일어났고 손흥민과 케인의 비교는 몇 주 동안 가장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케인은 토트넘 유스 시스템에서 성장해 클럽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가 되었지만 우승에 도전할 마지막 기회를 팀과 함께하지 않고 떠난 선택은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외부 영입 선수임에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헌신했습니다. 케인이 떠난 후 주장 완장을 이어받아 팀을 이끌었고 토트넘 현대사 최초의 유럽 대항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도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런던에서는 손흥민이야말로 진정한 레전드라는 의견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케인은 잉글랜드 출신이며 국가대표팀 주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여론이 쉽게 기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벽화 교체는 토트넘 팬들의 다수에게 손흥민의 위치가 이미 케인을 넘어섰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클럽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가까운 미래에 손흥민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길 선수가 등장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때문에 팬들은 손흥민의 벽화가 최소 3년 이상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 득점자 1명, 현대 토트넘의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주장 1명 둘 중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에게 단순한 벽화가 아닌 경기장 앞 동상까지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벽화는 언젠가 새 인물이 등장하면 지워질 수 있지만 동상은 영원한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클럽이 앞으로 손흥민 동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런던 방문이 다가오면서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프라하전을 준비하는 토트넘의 현재 전력 상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때 12명까지 늘어났던 부상자 명단은 현재 7명으로 줄었습니다. 메디슨은 사실상 시즌 아웃이 유력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클럽이 솔랑케와 쿨루셉스키가 11월 말 복귀 예정이라고 밝혔음에도 두 선수 모두 현재 미정 상태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쿨루셉스키는 4월부터 12월까지 무려 8개월 동안 결장 중입니다. 스웨덴 대표팀의 핵심인 그가 3월까지 복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팬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솔랑케는 발목 부상으로 진단받았지만 그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결장하게 되자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영입을 두고 역대급 잘못된 영입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라구시는 인대 부상 이후 회복 과정을 모두 마치고 훈련까지 복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 가까이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메디슨 역시 사실상 내년 시즌에야 복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도기 역시 최근 새로운 문제를 겪었지만 감독은 그의 회복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비수마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절대적인 우상으로 여기는 선수로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때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유니폼을 집에 걸어둘 정도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는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비수마가 해피가스를 사용하는 영상이 널리 퍼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물질은 2023년부터 영국에서 불법으로 지정되었으며 비수마는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는 마치 스스로 클럽에 나를 떠나게 해도 좋다고 말하는 듯한 상황을 만들어버렸고 그것도 부상 재활 중에 사고를 쳤다는 점에서 더욱 크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해질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그를 정리할까요? 손흥민이 아직 팀에 있었다면 아마 크게 혼을 냈을 것이라는 농담이 팬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몇몇 팬들은 이참에 그냥 라로 보내면 서로에게 더 좋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15라운드 기준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브렌트퍼드전 승리로 힘겹게 승점 3점을 따냈지만 여전히 중하위권에 있습니다. 만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울브스전에서 승리한다면 토트넘은 11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5위와의 승점 차는 3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비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4천억 원 이상을 쓴 리버풀은 현재 토트넘보다 고작 승점 1점 앞서 있을 뿐입니다. 손흥민의 런던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이번 승리의 분위기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프라하를 꺾고 이어 손흥민에게 정식 송별식을 준비한다면 이번 여정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최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